안녕하세요. 벨로마마예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눈에 알러지가 좀 심했어서 이 붓기를 좀 가라앉히느라 영상을 또 늦게 찍게 됐어요.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면, 바로 예복. 신랑님 예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전에 뭐 예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편이나 올렸는데, 사실 예물만큼 중요한 게 예복이거든요. 예물은 뭐 99%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예복은 뭐 90% 이상 또 하시는 게 이 예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복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복을 맞춰야 되는지, 대여를 해야 되는지, 뭐 혹은 기성복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신랑님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가 예복을 하는 이유는 우리 촬영할 때,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리고 본식할 때 사실 신부님들은 드레스샵이나 뭐 스튜디오에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다 안 되어 있어요. 신랑님 구두 턱시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님들이 준비를 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신부님이 새 벌 갈아입으실 때 요즘엔 신랑님들도 턱시도 새 벌 갈아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촬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장이 아예 없다. 그리고 나는 뭐 스튜디오도 토탈 스튜디오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신부님들은 이제 드레스샵에서 이렇게 신랑님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저는 굳이 예복이 필요 없는데 대여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신랑을 맞춤으로 예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예복은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촬영할 때 신랑님도 개별 턱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신부님 새 벌 갈아입을 때 신랑님도 새 벌 입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복샵에서 예복을 맞추면 별도로 스튜디오 촬영 때 2벌 정도를 대여를 해줘요. 그럼 신랑님도 새 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맞춤 하나는 본식 때도 입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촬영할 때도 입고 본식할 때도 입는다. 이거를 이제 내가 어차피 맞출 거면 스튜디오 촬영하기 전에 맞추셔야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맞춘 거 입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정장이 아예 없다, 예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스튜디오 촬영 전에 맞추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예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는 뭐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할 거예요. 혹은 저는 경찰이시거나 뭐 소방관이시거나 뭐 군인이시거나 이렇게 직업 특성상 정복이 있으신 신랑님들이 계세요. 이런 신랑님들은 보통 예식할 때 정복으로도 많이 입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 정복으로도 또 촬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턱시도를 구입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근데 정복을 입고 예식을 할 거다. 뭐 특히 이제 군인 신랑님들은 예도하려면 대부분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냥 별도로 턱시도 한 벌 대여를 해도 되고, 혹은 이제 내가 그런 정복 같은 걸로 스튜디오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식 때만 한 벌 대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직업 특성상 옷이 있다 하시는 신랑님들은 뭐 맞춤 안 하시고 대여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촬영할 때도 입어야 되고 본식할 때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근데 체중을 좀 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본식 기준으로 맞출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맞춤은 줄이는 거는 돼요. 늘리는 건 안 되지만 줄이는 건 다시 손볼 수가 있거든요. 촬영 이후에. 그래서 촬영할 때도 아무래도 맞춤복이 요즘 약간 슬림하게 신랑님들이 선호하는 핏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핏으로 미리 맞춰놔서 촬영을 진행하고, 내가 혹시 예식을 기준으로 살이 좀 많이 빠졌다 라고 하면 예식 전에 다시 가셔서 수선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예복 맞출 생각이 있다 하시면 무조건 촬영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복은 언제 가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촬영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맞춤 예복 같은 경우에는 다 손으로 수제도 있고, 이제 반수제도 있지만, 어쨌든 제작하는 기간이 좀 걸려요. 최소 3주? 2주는 좀 빠듯할 것 같고 최소 3주 전에는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가봉 일정이 좀 타이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반 전에는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 15일이다. 그러면 5월 1일 정도에는 방문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여러분, 제가 뭐, 대략적인 패키지 표는 올려드릴 건데, 좀 금액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물론 여기는 이제 저희 제휴업체 기준이지만, 저희 제휴업체는 뭐 청담도 있고 종로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사실 청담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내가 뭐 집 근처가 좀 종로다, 픽드롭 하기가 좀 좋다 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은 이제 종로 쪽 또 이제 가긴 하시는데 금액 차이는 사실 크게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원단별로 금액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본 원단인 제일모직 원단 같은 경우가 50에서 한 70만 원 안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이것도 이제 내가 수제로 하냐 반수제로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뭐 이태리 원단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진행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요즘 이제 영국 원단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로 가장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스드메는 신부님들 위주의 이제 패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예복만큼은 사실 신부님이 신랑님께 해드리는 게 맞아요. 대부분 이제 선물이다. 나는 이제 드레스를 입으니 이제 너는 턱시도를 입어라 라고 이제 신부 측에서 이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원하시는 원단 맞추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손주분들, 양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모직 기준으로 이제 뭐 다른 서비스 패키지가 없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턱시도를 다른 걸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신랑님 금액보다 더 좋은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내가 가성비 있게 하고 싶다 하면은 60만 원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뭐 이태리 원단까지 볼래 하면은 이제 한 80만 원 잡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스드메는 신부님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랑님들이 살짝 소외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 예복만큼은 신랑님이 이제 100% 신랑님 거니까 신랑님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원단이 이런 게 있구나, 금액대는 이 정도구나 라고 미리 생각은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우리 신부님들도 어차피 이제 예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원래 조금 해주시는 부분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부담 없는 금액 선에서 예쁘게 맞추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